반갑습니다. 가족 세우기 촉진자 유명화입니다. 요즘은 동네마다 심리치료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심리치료를 받으면 엄청 달라질 거라고 기대를 하죠. 저도 그랬어요. 마음 공부도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시작했거든요. 벌써 30년 전인데요. 그때는 심리치료라는 거를 잘 몰랐어요. 지금처럼 동네마다 상담소도 없었고요. 저는 부모교육 공부하러 갔다가 그 기관에서 심리치료실이 새로 생겼다고 해서 우연히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제 박사 끝나고 부임한 상담사였는데 저보다도 더 훨씬 어린 미혼 여성이 상담사였어요. 그런데도 상담실에 들어가면 눈물부터 쏟아지는 거예요. 한동안 좀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가슴에 맺힌 게 많아서 말을 잘 못하고 그냥 눈물만 흘렸던 것 같은데, 나중에 공부해 보니까 이제 저의 이런 반응들이 다 트라우마 반응이었던 거죠. 그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애착 문제가 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계속 이제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나쁜 짓을 하고 산 것도 아닌데 너무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심리치료를 받는 건데 해결은 잘 안 되고 해결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문제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게 문제니까 상담 좀 받아봐, 뭐 이런 말을 막 하게 되는 거죠. 상담을 받으면서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삶의 변화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때는 상담을 받을수록 잘 몰라서 어버버했던 이렇게 덩어리지고 떡졌던 어떤 그런 이슈들이 전부 이렇게 쪼개서 잘 보이는 거예요. 잘 보이니까 이게 계속 판단 평가하는 능력만 생기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저를 상담하던 이제 심리치료사까지 이제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상담사가 쓰는 상담 기법도 처음에는 잘 이제 모르다가 이제 상담을 계속 받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상담 기법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을 하면 상담사가 어떻게 반응할 거라는 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치료사가 제가 연상한 대로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너무 이제 실망을 하는 거죠. 제가 마치 너무 이제 못돼 먹은 사람처럼 자책감이 막 생기고요. 가뜩이나 그 당시에 죄책감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제 죄책감이 따따블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좀 더 본질적인 것을 다루는 게 뭐 없을까 해서 계속 이제 찾았던 세월들이 한 30년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이제 의식성장과 관련된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한 30년 다양한 공부들을 했습니다. 가족 세우기는 그중 하나인데, 이 내면의 상처를 성장의 자원으로 삼아서 내 안에 어떤 가능성을 열고 잠재성을 꽃피우는 그런 이제 방법으로서 가성비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 가족 세우기를 대표 브랜드로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저는 가족 세우기 외에도 이제 여러 좋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실 문을 두드리는 것은 사실 굉장히 용기를 내야 되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거죠.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일단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사실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족 세우기 하면서 심리치료적인 요소도 물론 공부를 하게 됐지만 좀 더 이제 삶을 좀 넓은 시각으로 보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쓴 책에 제가 집중적으로 낙태나 강간이나 근친상간 같은 성 트라우마를 이번 책에, 새 책에 많이 넣었는데요.
근데 이런 트라우마는 사실 심리치료에서는 좀 다루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슈를 꺼내는데도 몇십 년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10대 때 아니면 유아기 때 겪었던 그런 성트라우마를 50이 넘어서 처음 말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 세우기에서는 그런 굉장히 은밀하고 개인적인 그런 세션을 굉장히 존엄하게 다루거든요. 그래서 부모나 배우자 갈등 정도만 이제 가족 세우기라고 하니까 가족 관계로 한정된 줄 아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헬링거 방식 가족 세우기는 트라우마 치료로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었던 그런 아픔이나 상처, 누가 알까봐 두려웠던 숨겨둔 상처,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나 공포, 이런 것들을 가족 세우기에서는 아주 생생하게 다루고 있고요. 그 이슈의 역학관계를 대역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통찰하기도 수월하고 인식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특히 이제 가족 세우기는 이제 의뢰인이나 교육생을 고립된 개인으로 보지 않아요. 누구의 자녀이고 특정 공동체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속에서 일어나는 역동이 이 개인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인식의 폭이 굉장히 넓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족 세우기에서는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얽힘으로 봐요. 무엇이 얽혀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 얽힘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얽힘은 풀면 되거든요. 그래서 성폭력과 관련된 이런 트라우마들은 얽힘으로, 특히 다세대 얽힌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근친상간 같은 게 굉장히 다른 인식으로 보게 되는 그런 이제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내담자, 그 상처 입은 내담자가 이제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관계를 해 나가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게 촉진을 해요. 그래서 심리치료의 영역에서는 다루기 힘든 그런 주제들도 가족 세우기에서는 깊은 통찰과 그런 영적인 관점, 삶의 철학,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풀어내기 때문에 심리치료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얽힘들을 싹 보여주고 거기에서 의뢰인이 스스로 깨닫기 때문에 내면에서 가능성, 잠재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사람들도 인간관계를 다르게 할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거죠. 그리고 그런 지혜가 꽃피어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관계 질서를 배우거든요. 나는 왜 상담을 받았는데 이대로일까? 상담을 도대체 얼마나 더 받아야 되나? 왜 삶은 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가졌다면 가족 세우기 세미나를 추천합니다. 저희는 넷째 주마다 이제 주말에 방배동에서 워크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 기반 심리 치료는 이제 말로 이제 공감을 하지만 가족 세우기는 말을 별로 하지 않아요. 침묵 속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깨닫고 감정에 빠지지 않으면서 직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알아차림이 수월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 똑같은 상처가 반복되는 것은 직면이 어려워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직면이 어려운 것은 이제 감정에 빠져서 행동할 힘을 잃었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이제 가족 세우기에서는 이제 부차적 느낌 속에 빠진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 이제 이 부차적 느낌을 자원으로 쓰는 거예요. 이 부차적 느낌을 알아차리면 그 안에서 행동할 원초적 느낌으로 변형되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차적 느낌에서 원초적 느낌으로 변화하는 그 연습을 통해서 이제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때 필요한 행동을 필요한 만큼 하는
그 지혜가 개발이 되고 실제 몸에서 그런 감각 능력이 개발이 됩니다. 아무리 이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감정을 솔직히 느끼려고 해도 그것이 부차적 느낌이라면 거기에는 행동할 힘이 없습니다. 거의 그 감정은 반복됩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그 감정 속에 빠져서 살아요. 우리가 치료를 받아 이제 좋아진 듯 하다가도 이렇게 도루묵돼요. 그래서 감정풀이 작업을 하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감정을 자원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차적 느낌에 빠지면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행동하길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 움직일 힘이 없으니까. 마치 엄마가 와서 나를 안아줄 것을 기대하고 울고불고 하는 아이 같은 상태예요. 감정은 알아차림의 자원입니다. 가족세우기에서는 감정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이제 비련의 여주인공이 돼서 감정을 소비하는 그런 의뢰인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알아차리면 이것을 성장의 자원으로, 움직임의 자원으로 이게 변형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렇게 경험을 해야 내 감각 차원에서, 정서 차원에서, 정신 차원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몸과 마음이 통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거는 경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주변 사람과 이제 적절한 관계를 맺는 훈련을 하는데요. 이게 내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면 저절로 힘이 생깁니다. 당연히 이제 관계 패턴이 바뀌죠. 관계 패턴이 전과 달라지면 상대방도 다르게 행동합니다. 주변 사람이 바뀌길 바라면서 이제 상담 받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그대로 있고 내 주변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말을 들으면 이제 주어가 늘 나는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예요. 그래서 엄마가 행복해져야 제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남편이 따뜻하게 말을 걸어줘야 내가 행복해요. 뭐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이제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이제 마치 자신의 행복이 다른 사람 손에 달린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자신의 행복에 조건이 아주 많아지는 거죠. 내적으로 성숙하면 스스로 자기 행복을 만들어 갑니다. 이게 어른이죠. 어른은 필요한 것을 스스로 행동합니다. 대역을 세워서 이제 문제의 역학관계를 보기 때문에 문제를 보는 눈도 상당히 바뀝니다. 대역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해관계자의 역동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 속에서 아주 결정적인 어떤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얽힘이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얽힘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통찰할 수 있는 거죠.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다면 부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부모와 또 그의 부모, 이건 이제 다세대, 세대 간 얽힘을 풀 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처해졌던 운명과 부모의 운명 안에서 분명히 한계와 조건이 있거든요. 그걸 동시에 같이 보는 거죠. 내가 내 삶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부모도 당신의 한계에서 발버둥 치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는 건 다 똑같거든요. 환경이 다를 뿐이죠. 버트 헬링거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하세요. 가족 세우기는 의뢰인과 그의 가족 전체를 보고 일을 해야 합니다. 고립된 개인으로 보지 않는 거죠. 혼자 사는 때는 문제가 없어요. 관계 속에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특히 관계 질서가 얽히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왜 나는 엄마와 늘 부딪힐까? 왜 나는 배우자를 미워하고 싸우면서 헤어지지도 못할까? 왜 나는 자식에게 너무 과하게 기대할까?
왜 나는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불안해할까? 이런 질문들은 개인의 문제 같지만 사실 가족 시스템의 얽힘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세우기는 이 질문의 뿌리를 보여주죠. 가족의 대역을 세우고 그 자리에 서서 이제 감각과 느낌을 통해서 무의식의 얽힘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이제 나의 부모님과 내 자녀가 있다면 이제 자녀를 동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을 떠올리고 자녀를 떠올리고 이랬을 때 부모님에게 끌립니까? 자녀에게 끌립니까? 부모님에게 끌리는 것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부모님에게 끌린다면 자녀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부모로서 권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애들이 내 말을 귀담아 잘 듣는지, 그게 이제 권위죠. 가족 공동체에서 부모 자리와 자녀 자리에 그 서열이 맞는지, 자녀가 더 크게 느껴지는가? 부모가 더 크게 느껴지는가? 그런 것들을 이미지로 한번 느껴보세요. 부모와 애착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런 정서가 대물림되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몸, 혼, 영 3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이제 실감하면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얽혀 있다면 부모님을 향해 소리내어 한번 말해 보세요. 이제 부모님을 상상하시고 어머니가 떠오르든 아버지가 떠오르든 한 분만 하셔도 됩니다. 부모님 떠올리고 이제 말을 해보세요. 부모님, 당신의 운명에 동의합니다. 제가 다르게 살 수 없는 것처럼 당신도 다르게 살 수 없었음에 동의합니다. 이제 당신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무언가를 하겠습니다. 제가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말은 사랑의 질서를 회복하게 하는 세우기 언어인데요. 이 말이 내면을 울리면 긴장이 풀립니다. 부모님과 연결감을 느낄 수 있죠. 부모님도 평범한 사람으로 한계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평범했기에 실수와 잘못이 있었겠죠. 부모로서 역할이 충분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대로 우리에게 온 생명은 부모님을 통해 왔습니다. 생명이 우리한테 와 닿는 것에 부모님은 봉사했습니다. 이 전체 생명의 움직임은 부모 손안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부모님과 더 큰 힘이 작용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에 동의함으로써 거기에서 오는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내적 성장이며 어른이 되는 겁니다. 나이를 먹어도 내면에서 성장하지 않으면 그냥 아이로 삽니다. 가족 세우기는 우리가 어른으로 사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야 내면의 잠재성을 현실에서 펼칠 수 있거든요. 매월 넷째 주마다 관계의 구조를 보여주는 가족 세우기 워크숍을 합니다. 이 워크숍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반복해온 문제의 뿌리를 볼 수 있는데요. 가족의 얽힘을 풀어내고
사랑의 흐름을 회복합니다. 왜 나는 상담을 받아도 변하지 않지? 왜 나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까? 왜 나는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도 아이처럼 행동할까? 이런 질문이 있다면 이런 이슈의 역학관계를 구조적으로 보는 제가 촉진하는 가족세계 워크숍에 오세요. 지금은 매월 20명만 집단 세션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인원이 다 차면 다음 달로 미뤄집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만약 워크숍에 참여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자세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